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700원에 20%인데요. 네, 어제 오늘 여보세요? 네. 어제 오늘 그냥 전문가님들이 계속 이 바이넥스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데 목표가가 다 틀려가지고 뭐 어떤 분은 22,000원, 어떤 분은 24,000원, 어떤 분은 26,000원, 어떤 분은 27,000원 이래가지고 네. 오늘 2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매도를 못해서 아. 도대체 어느 선이 매도가인지 좀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목표 주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전고점 그 이상까지도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으로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많이 꼽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라는 그 큰 틀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시장이 또 생물보안법 때문에 CDM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손꼽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중소형 그 바이오텍 기업들을 이제 타겟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업에 대한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선 바이넥스다라는 부분이라,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 GMP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형 규모의 CMO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 내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내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CDMO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견제,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 그리고 바이넥스는 지금 인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FDA에서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2,750원, 네, 7월 30일 고점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적어도 25,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중이 20%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시장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불안전한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의 비중에서 지금 7월 30일에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화를. 그리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노려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화진 과장님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바이넥스 좋다 이야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실적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일단 색깔 자체가 다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대고객을 이미 유리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일단 이 실적을 지금 당장 보시지 마시고요. 이게 셀트리온 CMO 인박, 이게 원래 2021년도에 한 10월쯤에 이제 셀트리온이 국산화 CMO 이제 협약을 맺은 게 바이넥스입니다. 결국에는 바이넥스가 이번 6월쯤에 FDA 실사가 왔었고, 이게 아마 11월이나 12월쯤에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11월이면은 생물보안법 통과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게 얘기 나온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 대체 공장 전 세계 4곳뿐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넥스가 이제 할 수 있는 캐파가 동물세포만으로는 1,100, 500리터 정도 이제 캐파가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도 이제 캐파 증설 여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진펜테라와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등 내년에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진출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대고객을 유치한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는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어제 셀트리온이 실적이 컨콜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진펜트라는 한 20억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향후에 진펜트라 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고 지금 당장 경기 침체 얘기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에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잘 되면은 당연히 CDMO 업체들에게 더 많은 물량을 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들에게. 그러면 바이넥스는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주가가 여기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전 주가가 33만 8,800원까지 가긴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2020년 코로나 때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코로나 치료제 뭐 이건 얘기 나왔지만은 뭐 25,000원은 저는 생각해 너무 가소하다 생각을 하고 적어도 3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 여부 뭐 11월 달, 12월 달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FDA 인증 통과는 충분히 좀 바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셀트리온이 여기에 바이넥스에 대한 CMO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고 가능했을 때 바이넥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굉장히 높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씩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홀딩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만 원에 25%요. 38만 원이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언제쯤 되면 그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다행히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월요일 이 하락장에 10%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매수가가 그리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좀 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철강 관련돼서는 사실 좋은 쪽 이슈만 있는 거는 아니죠. 일단 뉴스를 좀 띄워주시면 일단 중국의 철강 시황에 대해서도 보면 부정적인 관점이 많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는 연연 제품에 대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조선주가 잘 가는 이후에 결국에는 푸판 가격이 인하되다 보니까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수혜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봤을 때 철강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그거는 좋은 부분은 아니다.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손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갈리는 거는 있지만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매수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부담감이 덜하시다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보면 밀마진 개선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2분기 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도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이 기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2차 전지 쪽도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압박적인 부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지금 판매량도 좋진 않았는데 밀마진이 개선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그대로 좀 잘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시거나 하셨다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드릴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관점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는 현대건설이고요. 네.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51,700원에 갖고 있거든요. 아, 51,700원이면은 거의 한 3, 4년 되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아. 그렇게 걸려서 지금 이걸 더 사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진 과장님의 긍정 듣고 지은 대표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좀 건설주 지금 저점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은 사실 더 이상의 뭐 악재가 더 나올 게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워낙 건설 업황 자체가 안 좋았던 거는 뭐 대부분 아는 사실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건설 예산은 뭐 주택 건설 쪽이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20%가 이제 플랜트 사업을 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나왔던 주택 건설 관련된 정책 모멘텀은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번 2분기 실적은 시장에 대한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미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미 떨궈낼 거 떨궈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급락이야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건설주의 흐름도 달라지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수도권만큼이라도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를 했고 아파트 공급을 10,000호 이상 이제 늘린데 공급을 증설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현대건설과 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단기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원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11월 달에 이제 평화회담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러시아 쪽에 강한 공격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평화회담도 무너지지 않았냐 얘기도 저는 오늘 듣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결국 11월에 과연 젤렌스키가 얼마만큼 영토를 포기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함께 결국에는 해양 플랜트, 주택 건설, 일단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쁠 건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수가가 51,700원이라서 비중이 한 10%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 매입 조금은 저는 하셔도 상관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 4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개선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38,000원 이하만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단가를 4만 원 혹은 38,000원으로 낮춰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진 대표님의 중립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왕이면 좀 네. 더 추세를 확인하고 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역배열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빠질 만큼 빠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33,000원까지는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을 때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원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돼서 부각도가 높거나 앞으로 향후 사업성에서 원전 관련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약간 빨간불을 켜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좀 시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을 때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런 메리트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안정권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 확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적인 전환이 됐을 때 그때는 비중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현대건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
12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스페타시스 52,000원에 20%입니다. 52,000원이요. 예, 지금 현금은 네. 80%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가 추가 물어보려고 매수. 전화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의견정이 나왔네요. 화진 과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요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이제 급락난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하는데 그 시점이 조금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블랙의 가속기도 트랜스포스 자료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블랙홀이 3, 4분기 때 양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루머와 달리. 그러면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 기판이나 최근에 중국 법인 쪽에서도 쇼티지 현상은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실적도 뭐 무난 없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실적도 그렇게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도 사실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성장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아직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말고 오히려 분할을 저는 4번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반도체가 다시 올라올까 사실 생각들이 조금은 시각이 점차적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슈퍼마이크로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되고 있다는 점은 AI의 성장은 의심은 안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추세가 꺾였다가 올라갔다 꺾였다 올라가는 흐름인데 지금 상황은 꺾인 상태에서 좀 반등을 올라갈 시점을 한 번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0월이나 11월쯤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성수기가 좀 맞는 만큼 그렇다는 거는 이제 3분기가 8월이기 때문에 거의 정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등은 세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쉬어가면서 분할 매수로 가자. 대신에 이스페타시스는 6만 원 이상은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 1차 상승하면 얼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좀 저도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네.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만약에 상승 탄력이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5만 원 이상까지의 자리도 다시 한번은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관련된 이 섹터의 분위기라는 걸 또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저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힘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도 굉장히 끼가 있고 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힘을 한번 받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5만 원 이상까지도 다시 한번 좀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스페타시스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 SDR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7만 5,500원이고 비중은 20%요.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삼성 SDI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이 좀 많이 빠졌다 싶어갖고 들어갔는데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두 분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진 과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모든 이런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네. 굳이 37만 원 가격대라면은 여기서 뭐 더 팔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DI도 사실 다른 이번 배터리 셋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텔란티스나 특히 북미 쪽 전기차는 계속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좀 안 나왔을 뿐이지, 일단은 뭐 삼성 SDI 고객사들은 크게 좀 무난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의 향후의 이제 전망은 결국에는 전고체 이제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게 26년쯤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로 인해서 성장이 본격화된다.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애널 세미나를 이제 들었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 이제 지금의 차세대 플랫폼은 이제 결국에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저가 공세로 밀고 나오는 중국, 물론 최근 자동차 화재도 나오긴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에 대한 자동차를 사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사실 이번에 아무리 2분기 인도량이 잘 나왔다 한들 사실 실적이 잘 나왔나요? 결국에는 저가 공세로 밀고 나왔고 프로모션이나 이런 흐름으로 사실 실적에 대한 마진 자체는 크게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배터리 셋업재 죽었죠, 양극재 죽었죠, 리튬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향후 차세대 플랫폼이 나오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을 때 과연 어느 회사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할까 여부를 봤을 때는 일단 삼성 SDI로 손을 들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텔란티스나 뭐 BMW나 이런 이 고객사들에 대한 일단은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37만 원 가격대는 뭐 추가적인 매수도 필요 없고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업황 자체는 조금은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선택 잘 하셨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천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댓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어떤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주상전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올라오나 싶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는데요.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일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고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2624님, 레지노믹스 4,800원 20% 비중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오늘 양봉 마감했는데요. 작년에 샀는데 요즘 올라오네요.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5801님, 위메이드 41,000원 30%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차트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착한 암소마을님, 오성 첨단 소재 2,410원 5%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해리스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해리스 테마주로 사도 좋고 3,000원 돌파 가능할까요? 단기 투자로 얼른 빼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 받아봐야 될지 오늘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때 봐드렸던 이제 기업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슈 볼 때 엠폭스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엠폭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라는 점인데 그래도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일단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4,800원이시고 2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시세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매수가까지 또 기다렸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가면 또 긴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 20%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약간은 손절이 될 수 있더라도 타이트하게 잡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수급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 엠폭스, 코로나 관련주들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좀 무관하게 그때그때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손절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일단 적어도 5일선을 깨지는 않아야지 이번 시세 안에서의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매수가든 아니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0% 물량 정도는 손절선, 5일선에 대한 3,300원을 기준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엠폭스 관련돼서는 제가 코로나보다는 좀 더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랩지노믹스도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바닥권에서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도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온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은 물량 10%에 대해서는 손절 잡고 10%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기간도 있고 하시니까 저는 일단은 한번 가지고 가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위메이드인데요. 일단 위메이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매수가가 41,000원이시기 때문에 매수가가 그리 높지 않은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위메이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인 내용이나 지금까지의 상황들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는 흐름을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 이유는 위메이드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의 중심은 결국에는 위믹스가 가장 중심이 돼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거였는데 최근에 위믹스 사업 진두 지휘했던 장영국 대표가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지금 1분기에도 영업손실 기록을 했고 이번에도 손실이고 적자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흑자 전환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길게 갈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좋아진 이유는 실적이 좋아졌고 그리고 신작들이 흥행을 했고 콘솔 시장을 잘 침투를 했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붙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메이드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가기 때문에 같이 편승돼서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하기가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1,000원이고 30%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게임주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비중 확대는 저는 섣부르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나는 향후에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좀 길게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 매수라던가 그리고 지금 게임주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해서 너무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난 그거 다 싫다 길게 가는 게 싫다 하면 비중을 살짝 축소하시는 것도 이번 게임주의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조용해졌다 근데도 안 갔다 하면 비중에 대해서 약간은 축소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인데요. 지금 헤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러닝메이트가 이제 월즈가 지목이 되면서 하루 만에 후원금이 500억 원 가까이 또 모이기도 했고 지금 분위기가 헤리스 쪽으로 많이 가면서 대마, 뭐 낙태 이런 관련주들이 좀 테마성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는데 일단 2,410원의 매수가, 지금 딱 매수가 부분에 있고 5%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3,000원의 돌파 가능성이 있어서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당장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대선에 대해서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지금은 뭐 해리스 관련돼서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도가 바뀐다고 했을 때는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 진영에서 딱히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헬스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시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쪽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 5%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면 지금 여기서 그냥 이대로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 내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 이상의 비중은 더 늘리지는 지금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